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이 당 의원 170명의 이름으로 공동 발의가 됐고요. 지금 법사위에 회부가 돼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이런 속전속결 탄핵소추안 처리를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우리 국민들이 예. 이러라고 의석 줬어요. 검사까지 탄핵하는 경우는 아니 자기 수사했다고 지금 그러는 거고 탄핵한 이유도 불분명해요. 그냥 수사를 조작했다는 건데 그것도 이화영의 오락가락하는 진술. 거기서 술판을 벌였다.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무슨 근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말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검사를 탄핵하겠다? 아니 그러면 야당 의원 수사하면 다 탄핵 당할 수 있다는 검사들이 그런 위축되는 심정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지금 의석을 갖다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는 다 그 마음속에 저장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이재명 방탄이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은 아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예. 외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그게 다수예요. 그러고 발의안에 이런 내용이 이유에 담겼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뭐 명예를 위해서 불법 행위를 검찰이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한 줄이 4개 공통적으로 적혀 있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검찰 집단 자체를 예. 그렇게 계속 매도하고 하는 게 민주당의 그동안 특징이었는데 그래서 검찰에 있는 수사권을 경찰로 많이 돌려놓고 공수처까지 만들어서 검찰 힘 빼고 문재인 정부 때 그거 계속했잖아요. 이제 검사 탄핵까지 하다 이제 그 행동까지 지금 하는 거예요. 거의 막가자는 겁니다. 이 정도면. 아하. 그죠?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이재명 1급 체제 뭐 전당대회 이야기는 워낙 하도 많이 했어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질릴 것 같은데 박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이재명 1급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아니다. 친명 친문이 분화될 것이다. 김경수 조국의 친문, 이재명의 친명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요. 10월 달에 이제 위증교사 1심 나오잖아요. 예. 네. 그리고 선거법 1심 나오잖아요. 예. 공직선거법. 저는 민주당 많이 흔들릴 거라고. 예. 지금 조국, 김경수 둘 다 친문의 구심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뭐 조국 대표는 아시는 것처럼 2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있는 2심까지 나와 있고 대법원에서 곧 확정될 텐데 그렇죠. 대법원의 주심 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한 그 판사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징역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연내에 조국 체제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다음 대선까지 조국 대표가 뭔가 피서가 주도권을 그랬죠. 행사할 수도 없고 예. 선거권도 5년까지 박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나올 수가 없고 구심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김경수 마찬가지예요. 드루킹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가지고 자격이 정지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에 사면 복권을 해준다면 모를까? 예. 저는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아하. 그러면 친문 내에는 구심점이 없어요. 네. 그럼 민주당 내부는 친명 1급 체제입니다. 네. 아. 1급 체제가 완전히 대혼란에 빠질 거예요. 그러면 누가 목소리를 내냐? 정청래, 추미애. 그러니까 보수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죠. 예.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낼 겁니다. 아. 그러면 국민들이 보면은 이재명이란 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정당 저는 돌아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만 잘해도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서 조금만 개혁을 해도 네. 지방선거 대선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예. 이제 필리버스터도 24시간 후에 거대 야당에 의해서 강제 중단되기도 했고 특검법이나 여러 쟁점 법안도 여당이 사실은 속수무책 국회 안에서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적지가 않은데요. 이 수적 열세에 처한 여당에 마땅한 돌파구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으로서 없어요. 없나요? 네. 저희가 잘하는 거는 네. 국민 지지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야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하면 다음 지방선거 참패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어디서 느끼냐? 지방의회나 지방 조직들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네. 왜냐하면 2년 뒤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독주를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럼 4년 앞으로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걸 의식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밑에 조직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이 사인들이 당 지도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서 지지를 받기 시작하고 야 네. 니네 개혁 잘한다. 민주당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럼 민주당이 자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당장은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이 야당을 멈추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또 한동훈 후보와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쭤보면
지난 2년간 이재명 전 대표가 그렇게 혐의가 많음에도 왜 구속도 안 되고 뭐가 이 재판 결과 안 나오냐 이걸 답답해하는 국민의힘 지지층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한동훈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을 어떻게 대적할까, 대응할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왜 이재명 조국 못 잡아놓냐? 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했는데 예. 이렇게 지금 나경원 의원도 공격을 해요.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책임이 어떻게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있어요? 김명수 사법부의 문제였잖아요. 아.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유창훈 판사가 어떻게 기각했습니까? 위증교사 혐의는 일부 소명된다고까지 거기다가 얘기를 하면서도 기각했어요. 정무적 판단을 한 거죠. 제1야당의 대표니까. 예. 그렇게 해서 못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선거법 재판이요. 원래 1년 내에 다 끝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2년 걸렸어요. 1심이 오, 나오는데. 예. 그게 사법부의 문제잖아요. 아. 근데 그 사법부의 문제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았던 예. 김명수 사법부가 퇴임을 하고 지금 대법원장이 바뀌면서 대법원장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재판 빨리 해라. 국민들 피해가 크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재판이 늦은 것들 있잖아요. 오래 예. 걸리는 것들. 그거를 법원장한테 넘기게 만들어놨어요. 아. 그러면 법원장이 평가하잖아요. 예. 판사들. 그러니까 큰일 났다. 나 이거 빨리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속도를 내는군요, 이제. 그래서 속도를 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와서. 예. 그러니까 이걸 한동훈 법무장관이 무슨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건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사법부가 자성해야 된다. 예. 그리고 사법부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도 이제 개혁을 통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국민들도 답답해요. 일반 사건도 예.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너무 느려요. 예, 그러니까 판사를 더 늘리든지 뭐 그것도 국민들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정치권이 해결해 나가야죠. 예. 미스 함무라비를 늘려야 된다. 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이제 당 대표 거의 확실시 되는데 가정입니다만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당 대표가 되면 말 그대로 또 한동훈 대 이재명 대결 구도가 되는데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 부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요. 그 진중권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로 왔을 때 예. 괜찮았어요. 아하. 괜찮았습니다. 저희 아주 잘 싸웠어요. 음. 근데 사실 선거 막판에 이제 호주 대사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이 전환이 됐어요. 이게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구도로 프레임이 전환이 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잘 싸울 거라고 봅니다. 일단 아주 그리고 뭐 승부에 예. 강해요. 네, 승부에 강합니다. 네. 한동훈이. 박 의원님,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막 이 전당대회가 막 그냥 이전 투구가 뭐 극심합니다.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7월 23일 이후 무결선 투표가 있으면 28일이겠지만 이게 전당대회 끝나온 이후 이 앙금이 봉합이 되겠느냐 내부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대통령하고의 관계만 풀리면 예, 저는 순리대로 다 풀릴 거라고 봐요. 그 친윤 세력이라고 이제 당에 있지만 사실 굉장히 위축됐어요. 아하. 왜냐하면 구심점이 없어요. 네. 친윤 세력의 구심점은 누구였냐? 장제원 의원이었어요. 장제원 의원은 탁월한 기획력과 또 자기 희생과 이런 것들을 다 갖춘 분이에요. 근데 지금 있습니까? 누구? 생각나시는 분? 친윤의 누구? 뭐 그분이 하면 친윤이 똘똘 뭉칠 것 같고 그런 분이 있어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은 이철규 이철규 의원이긴 의원인데. 한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예, 네. 표현이 과하지만 약간 밉상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철규 의원이 움직일 수 있는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아. 그 장제원 의원이 빠지면서 친윤은 사실상 구심점을 잃었다 아하. 그렇게 보고요. 장제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이제 대표로 만들 때는 장제원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지금은 김장년대. 예, 물론 대통령 임기 초이기도 했고 그렇지만 지금 장제원 의원이 없는 친윤은 네. 저는 오합지졸이라고 봅니다. 아. 예.